어머님, 신혼집은 한강뷰는 돼야죠.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요. 웃으며 말하는 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딸은 이미 그에게 빠져 있었고 제가 뭐라 해도 엄마가 도윤 씨를 오해하는 거야. 라며 편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이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고 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그 지독했던 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까지의 기나긴 여정, 그 마지막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올라오는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반찬가게 셔터를 올렸죠. 68살. 이 나이에도 하루를 쉬면 몸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염장 무채를 무치는 손끝이 소금에 쓰렸습니다. 30년째 같은 일. 그래도 이 가게와 작은 상가 2채가 제 전부였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외동딸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정장을 빼입었는데 손목시계만 유난히 번쩍거렸습니다. 엄마, 도윤 씨야. 내가 말했던 사람.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했죠. 손이 보들보들 부드러웠습니다. 일은 안 해본 손이었어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아끼는 갈비탕집이었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은지한테 들었는데 사업을 오래 하셨다면서요? 반찬 가게랑 상가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만. 젓가락을 들던 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결혼은 스드메 제대로 가야 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말이에요. 사회도 유명 MC 섭외하면 품격이 달라지죠.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들 하나 보네. 신혼집도 중요하죠. 한강뷰 정도는 돼야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은지가 그의 팔을 살짝 쳤죠. 도윤 씨, 그만해. 엄마 부담스러우시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런 건 미리 얘기해야지. 어머님, 제가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어머님 도장이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도장?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뒷목으로 미지근한 땀이 흘렀죠. 도장이요. 아,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보증 같은 거 말이에요. 어머님이 건물 주시니까 신용이 다르잖아요.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그만해. 왜 가족들 사이인데 이런 얘기도 못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먼저 택시를 잡았죠. 차가 떠나고 은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도윤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괜찮아. 긴장해서 그랬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죠. 그 남자의 눈빛.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도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실례했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비싼 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것 좀 봐주실래요? 사업 계획서인데 어머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죠. 그러다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투자 유치를 위한 담보 제공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죠. 도윤이 그랬어요. 은지는 이 얘기 알아요? 아직은 어머님이 먼저 봐주시면 은지한테도 설명하려고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부부가 먼저 상의해야지요. 저는 빠질게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은지 정말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도윤 씨가 사업 얘기했다며? 어떻게 생각해?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도윤 씨만 믿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죠. 일주일 뒤였어요.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점잖아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사돈 어른 따님이 하나뿐이시죠? 재산 상속도 심플하겠네요. 도윤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우리 도윤이가 사업 수완이 좋아요. 뒷받침만 있으면 크게 성공할 겁니다. 뒷받침. 또 그 얘기였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제가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좋잖아요. 활용 안 하시면 세금만 나가죠. 도윤이가 잘 굴릴 수 있을 텐데. 은지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부모님 편을 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건물도 리모델링하면 수익이 2배는 될 거예요. 제가 아는 건설업자가 있는데. 됐어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니까 다른 얘기 합시다. 제가 잘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상견례가 끝나고 은지가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래? 도윤 씨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은지야, 결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거야. 재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도윤 씨는 날 사랑해.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그 후로도 도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때로는 서리를 들고요. 은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죠. 어느 날 도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은지와 함께였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날짜 잡으려고요. 내년 봄이 어떨까요? 은지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였죠. 그래. 너희가 결정해. 제가 한숨을 쉬자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은지 절대 고생 안 시킬게요. 그런데 신혼집은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전세가 8억인데 반은 제가 준비할게요. 반만 도와주시면 4억을 도와달라고? 어머님 건물 하나만 담보로 하면 금방 나와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은지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그럼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죠. 며칠 뒤 유난히 습한 저녁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지 공기가 무거웠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이미 한산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골목이라 더 선명했죠.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야,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건물 담보만 잡으면 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발이 그 자리에 멈췄죠. 위임장 도장만 받으면 법률상 해결이야? 요즘 어른들은 문서 잘 몰라.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은 더 그래?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야가 바닥에 떨어졌죠. 고무 장갑이 퉁 하고 튀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 걔는 내 말이면 다 믿어. 어제도 엄마한테 신혼집 얘기하라고 시켰더니 바로 하더라고. 만만해.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죠.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3개월만 참아. 결혼하고 나면 다 내 거야. 건물 2채에 상가까지. 대박이지. 전화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골목을 빠져나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설거지하던 뜨거운 물의 온기가 싹 사라진 것 같았죠.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시계, 부드러운 손,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볶음 고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매운 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지금 화내봤자 은지만 다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겨우 마셨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은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저 엿들은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사랑했어요. 눈이 멀어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를 원망할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을 풀었죠.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열기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시험해보자. 그래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은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만 노리는 건지, 내가 사랑하는 건 내 딸이냐, 내 도장이냐, 중얼거렸습니다. 칼로 팔을 썰었죠. 시원한 파 냄새가 퍼졌어요. 아침이 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단했죠. 제가 가난해지면 됩니다. 아니, 가난한 척을 하면 돼요. 돈이 없다고 하면, 건물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딸의 행복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만만해. 그 한마디가 제 결심을 굳혔죠. 며칠 후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도윤과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웨딩드레스 보러 갔다 왔어. 너무 예뻐. 은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잘했네. 일부러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눈치를 챘죠.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일부러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나중에 얘기하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은지를 쿡 찔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게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 장사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시장 상인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가게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도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맞아. 요즘 너무 안 돼. 월세도 못 낼 지경이야.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 실망한 표정이 스쳤죠. 그 정도로 심각하세요? 건물 하나 팔아야 할 것 같아. 이번엔 확실히 받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는걸요. 어머님, 그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대출이라도 받으시면. 대출은 이미 한 개야. 더는 못 받아. 거짓말이었지만 진짜처럼 말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지가 놀랐습니다. 엄마, 진짜야? 왜 얘기 안 했어?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야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은지를 만나는 횟수도 줄었죠. 일주일 뒤 은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도윤 씨가 이상해. 갑자기 결혼 준비를 미루자고 해. 왜? 모르겠어. 그냥 좀 더 생각해 보자고만.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은지야,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마. 나 불안해 죽겠는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딸의 행복을 지키는 건지 망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끝까지 가야 했어요. 다음 날 도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은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제가 사업상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투자자가 빠졌어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그 담보 제공 동의서였죠. 어머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도윤 씨, 나도 지금 어려워. 아까 말했잖아. 그래도 건물은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미안해. 도와줄 수가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저 은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가족이면 더더욱 이런 부탁하면 안 되지. 왜요?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 씨, 진정해. 진정이 되나요? 저 당장 망할 지경인데. 드디어 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그럼 은지한테 말해. 같이 해결하자고. 은지는 몰라도 돼요.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러세요? 난 못 도와줘. 미안해. 일어서려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게 진짜 도윤이었습니다. 손 놔. 은지랑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협박이야? 현실이죠.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손을 놨어요. 좋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죠. 돌아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은지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든 게 곧 드러날 겁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지와 도윤이 함께 찾아왔죠. 은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거실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차를 내왔죠.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현금 여력이 정말 없으신 거예요? 그래. 없어. 건물은요? 신탁 같은 거 하신 건 아니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건물은 신탁에 묶어놨어. 당장 손 뗄 수가 없어. 신탁 운운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려면 단번에 포기할 구실을 줘야 했죠.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1초도 안 돼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신탁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죠? 한강뷰는커녕 전세도 못 구하겠네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그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야. 해결? 무슨 돈으로? 도윤이 은지를 쏘아봤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시장 근처 오피스텔이 하나 비어 있어. 거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어때? 시장 옆이요? 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가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생선 비린내에 시끄러운 소음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아? 저는 그런 데서 못 살아요. 제 생활 퀄리티가 있는데. 은지가 당황했어요. 도윤 씨,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도와주는 게 이거야? 시장 옆 낡은 오피스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은지가 혼자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도윤 씨가 준 건데. 펼쳐보니 혼수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은지를 시켜 가져온 거였죠. 도윤이가 어머니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 주방등 아래에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LED 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죠. 종이 모서리가 까끌까끌했어요. 6페이지쯤 되는 곳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차후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펜으로 그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혼수 동의서야? 이건 그냥 위임장이잖아.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데. 은지야, 이걸 혼수로 들이미는 게 정상이니? 엄마가 도윤 씨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상인의 단톡방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청년 아시는 분 있나요? 반찬 단골인 회계사 김 사장이 답했죠. 아, 그 친구요? 요즘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던데. 근데 신용이 좀 어떤데요? 제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요즘은 기본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며칠 후 회계사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이거 보세요. 도윤 씨 신용 정보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출 연체, 신용 불량 직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흔적들. 이 정도면 사업은커녕 당장 생활도 힘들 텐데요. 예식업을 하는 박 사장도 연락을 줬어요. 그 친구 몇 달 전에도 다른 신부랑 웨딩숍 왔었어요. 똑같은 조건 따지더라고요. 다른 신부요? 네. 그때도 장인 재산 얘기를 계속했대요. 웨딩숍 직원이 기억한다고 하네요. 웨딩숍 직원이 보낸 자료도 받았습니다. 얼굴은 가려진 시연용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반지 상자와 구도가 똑같았어요. 최근에도 도윤이 다른 여자와 상담했다는 얘기까지. 식자재 도매상 최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 친구 저한테도 외상이 있어요. 넉 달째 안 갚고 있죠. 얼마나 되는데요? 300만 원이요. 투자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도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공개할 자리를 만들기로. 하지만 무작정 폭로할 순 없었습니다. 은지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투자 검증 모임이었죠. 약혼식 리허설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도윤과 은지를 다시 불렀어요. 결혼 준비 제대로 하자. 요즘 식으로. 도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니 감사하죠. 그럼 신혼집은?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어. 약혼식 리허설 겸 투자 검증 자리를 만들 거야. 투자 검증이요? 그래. 내 사업 계획, 자본, 부채 다 공개로 보자. 투명하게.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왜?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
우리도 내가 어떤 사업하는지 알아야지. 은지가 불편해했어요.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넌 도윤 씨가 뭐 하는지 정확히 알아? 은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없었던 거죠. 시장 문화센터를 예약했습니다. 강의용 빔 프로젝터와 오래된 스피커가 있는 작은 강당이었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했어요. 상인의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꼭 와주세요. 회계사 김 사장, 상인회장, 식자재 도매상 최 사장, 예식업 박 사장. 제가 평생 쌓은 인맥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죠. 최 사장은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그 친구 외상 장부 들고 갈게요. 넉 달째 못 받은 거 확실히 해야죠. 며칠 뒤 도윤의 부모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돈,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건물 주시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도윤 어머니가 따졌습니다. 아버지도 거들었죠.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투자만 받으면 대박 날 사업이에요. 그럼 다른 데서 투자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돼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기 전에 검증이 먼저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도윤 부모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날 밤 은지가 또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도윤 씨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대. 그럼 그만둬. 뭐라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 행복할 것 같니? 은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은지야. 됐어. 엄마 없이도 결혼할 거야.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제 결전의 날만 남았습니다. 약혼식 리허설이라는 이름의 검증 자리.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의 신용정보, 외상장부, 웨딩숍 사진들. 투명 파일에 하나씩 끼워 넣었죠. 비닐 표면이 손바닥에 바삭 달라붙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도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거짓말을 할지, 아니면 진실을 인정할지, 모든 게 그날 결정될 겁니다. 다음 날 상인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줬습니다. 사장님, 내일 꼭 갈게요. 그 도윤이란 친구, 제대로 까발려야죠. 장부랑 서류 다 준비했어요. 든든한 원군들이었죠. 30년 동안 쌓은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식자재 도매상 최 사장은 특별히 더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 친구 외상 독촉 문자랑 통화 녹음도 있어요. 4달째 안 갚고 있는 증거죠. 고마워요, 최 사장. 뭐려?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딸 지키는 거 도와드려야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군요. 저녁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리허설은 취소하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합니다. 오지 않으면 은지한테 모든 걸 보여줄게요. 협박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기회는 이번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천장에 형광등 자국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뚝배기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죠.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나쁜 년이 될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딸에게는 평생 원망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은지의 평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뚝배기 뚜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숨도 짧게 나왔죠. 가슴 속 무언가가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오늘 꼭 해야 해? 목소리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 꼭 해야 해. 도윤 씨가 그만하자고 하는데, 그럼 너도 그만하고 싶니? 은지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은지야, 엄마를 믿어. 오늘 다 끝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았죠. 손끝이 따끔거렸어요. 심장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았죠. 평생 쌓아 올린 김치 항아리들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목 안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저는 딸의 마음을 찢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하실 거예요? 은지가 상처받을 텐데. 저는 답장했죠. 내가 떳떳하면 상처받을 일 없어.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시장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마치 전쟁터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 문을 열었어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죠. 상인회장님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은지와 도윤이 도착했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했죠.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죠. 도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꼭 해야 합니까? 그래, 꼭 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회계사, 식자재 도매상, 예식업자. 제가 3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투자 검증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전문가요? 시장 상인들이? 도윤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어요. 하지만 상인회장님이 대답했죠. 젊은이, 우리가 장사한 연륜이 몇 년인 줄 알아? 사업 좀 한다는 놈들 수없이 봤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 참는 게 지긋지긋해. 엄마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죠. 도윤이 은지를 달랬어요. 은지야, 진정해. 어머님도 널 위해서. 당신도 한통속이잖아. 은지가 도윤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흐느끼는 딸을 보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딸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서. 하지만 그때 도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은지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창피하잖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 야, 정신 차려. 내가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도윤의 진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기 걱정만 하는 모습이었죠. 식자재 도매상 최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 자기 걱정이나 해. 나한테 진 빚은 언제 갚을 건데? 무슨 빚이요? 300만 원.
내 달재 안 갖고 있잖아.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중은 없어. 여기서 밝히자고. 최 사장이 장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여기 다 적혀 있어. 날짜별로.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은지도 놀라서 울음을 멈췄죠. 도윤 씨, 이게 무슨. 은지야, 이건 오해야. 사업하다 보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회계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신용불량 직전이던데. 그건 어떻게 해? 요즘은 다 조회가 돼요. 당신 같은 사기꾼 걸러내려고. 사기꾼. 그 단어에 도윤이 발끈했습니다. 뭐? 사기꾼? 당신이 뭔데? 나 30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 생긴 사람이지.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상인회장님이 나섰죠. 젊은이 함부로 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증인이야. 포위된 도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지를 봤지만 은지도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죠. 도윤 씨, 이게 다 사실이야? 은지야, 들어봐. 이건 대답해. 사실이냐고. 은지가 소리쳤어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은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의 눈물이었죠. 저는 조용히 은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죠. 밤새 준비한 서류들이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딸의 첫사랑을, 결혼의 꿈을 산산조각 낸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엄마, 은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왜 미안해? 은지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은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든 게 곧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축하 대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은지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위될 사람이 자기 돈과 빚 계획을 먼저 보여주세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빔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어요. 화려한 PPT였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준비 중입니다.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고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연매출 10억 전망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이 당황했어요. 그건 아직 시작 전이라. 시작 전인데 투자를 받겠다고요? 그게 투자 받으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파일을 열었죠.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퍼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윤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도윤 씨가 은지한테 준 혼수 동의서예요. 6페이지 7항을 읽어보세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었죠. 장래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위임. 이게 혼수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남의 재산을 담보로 잡겠다고요? 도윤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사돈, 그만하세요. 아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창피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죠. 웨딩숍에서 받은 시연용 사진들이었습니다. 같은 반지 상자, 같은 구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 강당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지가 화면을 보고 몸을 떨었죠. 이게 뭐야? 도윤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한 거예요. 반지도 프로포즈도
다 똑같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때 식자재 도매상 최 사장이 일어났어요. 낡은 장부를 들고 앞으로 나왔죠. 증거, 여기 있지.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김도윤, 2월 15일 50만 원, 3월 2일 80만 원, 4월 7일 120만 원, 5월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 총 300만 원. 그건 사업상. 사업? 무슨 사업인데? 매번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비싼 음식 사 먹는 게 사업이야?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제가 조회한 신용정보입니다. 도윤 씨는 현재 5천만 원 대출 연체 중이고 신용등급은 바닥이에요. 카드도 정지됐고요. 어떻게 개인정보를? 공개정보예요. 채권자들이 다 알 수 있는. 도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아세요. 저도 사기 혐의로 고소할 테니까.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도윤 부모님이 말문이 막혔죠. 예식업 박 사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실래요? 웨딩숍 직원이 보낸 녹음이에요.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장모님 건물이 2채래. 담보만 잡으면 대박이야. 은지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은지는 순진해서 내 말은 다 믿어. 만만하지. 그 순간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더러운 놈.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이 뺨을 감싸며 소리쳤죠. 미쳤어? 내가 감히 날 때려? 감히? 내가 왜 감히 못 때려? 넌 사기꾼이잖아. 아, 너도 날 좋아했잖아. 같이 즐겼으면서 이제 와서. 닥쳐. 은지가 또 손을 들었어요. 도윤이 뒤로 물러났죠. 그때 도윤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 인생 망치시게? 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야. 나는 내 딸 지키는 엄마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쇼를 한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쇼가 아니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지. 제가 혼수 동의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종이 찢기는 소리가 스피커 소리보다 크게 들렸죠. 이제 끝이야. 넌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마. 도윤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은지가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던졌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가 굴러갔죠. 이제 깨달았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 재산이었구나.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은지가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은지가 제 옆으로 왔어요.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가자. 그래. 일어서려는데 도윤이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은지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다행이네. 당신 같은 쓰레기는 한 명으로 충분하니까. 강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 부모님이 아들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은지와 나란히 걸었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렸잖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은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엄마도 30년 넘게 사람 봤잖아. 눈빛이 달라. 눈빛이요? 사랑하는 사람 눈빛하고 돈 보는 눈빛은 달라. 은지가 작게 웃었어요.
엄마,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뭐? 신탁 얘기. 거짓말이었죠? 제가 은지를 봤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똑똑한 눈빛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 게다가 세금 핑계는 너무 어설펐어.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죠. 은지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은지가 제 팔을 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시장 골목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구출이었죠. 내 딸을 거짓된 사랑에서 구해낸 것이었어요. 가슴 한켠이 시원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앞으로 은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의 아픔이 평생의 불행보다는 나을 겁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집에 가서 끓여줄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저를 도왔어요. 반찬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시금치가 너무 싱싱해. 은지가 시금치를 들어 보였어요. 초록빛이 선명했죠. 그래,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풀 냄새가 났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2층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 거기 뭐 해볼까? 뭘 하고 싶은데? 샐러드바 같은 거. 요즘 젊은 사람들 건강식 찾잖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기존 1층 반찬 가게는 그대로 두고 2층 유유 공간을 개조하는 거였죠. 엄마 반찬이랑 연계하면 시너지 날 것 같아.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죠.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고 메뉴를 짜고 식재료 공급처를 알아봤습니다. 상인의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최 사장은 싼값에 야채를 공급해주겠다고 했고 박 사장은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사장님 따님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도와야죠. 고마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군요. 한 달 뒤 다정한 반찬과 샐러드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화분을 놓았죠. 은지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죠. 여기 반찬이 진짜 맛있어요. 샐러드도 신선하고요. 손님들의 칭찬에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새벽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큰 대야를 끌어당길 때 손바닥에 닿는 플라스틱의 감촉, 갓 삶은 시금치를 헹굴 때의 차가운 물, 볶은 참깨의 고소한 냄새. 모든 게 일상이 되었죠. 엄마, 행복해? 어느 날 은지가 물었어요. 그럼, 너는?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 있는 남자. 반쯤 젖은 코트를 입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죠. 멀리서라 확실하지 않았지만 실루엣이 낯익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은지도 봤는지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그냥 가자. 우리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순간 아주 얇은 연민이 스쳤어요. 혀끝에 고인 쓴맛 같은 느낌이었죠. 한때는 내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 은지가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일상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죠. 은지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내일 메뉴 뭐로 할까? 봄나물 샐러드 어때? 좋아. 쑥도 넣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죠. 저는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죠. 딸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윤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돈만 쫓다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각자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엄마, 이리 와봐. 은지가 부르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저거 우리 가게에도 해보면 어떨까? 뭐가? 퓨전 반찬.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은지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었어요. 열정이 넘쳤죠. 좋아. 내일 한번 시도해보자. 진짜? 엄마 최고. 은지가 제 팔을 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때 은지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 그때 엄마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았어. 뭘? 빈얘기 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잖아. 처음엔 원망했어.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어서. 근데 이제 알아. 엄마가 날 지키려고 그런 거였다는 거.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무거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미안해, 은지야. 많이 아팠지? 아팠지. 근데 그 아픔 덕분에 진짜를 알게 됐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벌써 사람들이 북적였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그럼요. 신선한 거 준비해야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은지가 2층에서 내려왔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은 모습이 프로다웠습니다. 엄마, 오늘 신메뉴 만들어 볼게. 그래, 기대할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고 은지는 샐러드를 준비했죠.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딸이 예쁘기도 하고 일도 잘하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 말입니다. 저녁 무렵 모든 일을 마치고 가게 앞에 앉았어요. 은지가 커피를 가져왔죠. 엄마,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아주 잘 살고 있어.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참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인 공기.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일, 손맛, 사람 냄새였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래,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새벽 공기의 습기, 칼에 베인 파 냄새, 손에 남은 참기름 향.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한강뷰 아파트가 아니라 저녁밥상 위에 따뜻한 김한줌이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